자, 29번째 영화 이니셰린의 벤시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감독은 마틴 맥도나라는 감독이고, 유명한 이제 필모로는 이제 쓰리 빌보드가 있고, 세븐 사이코패스라는 영화도 있고, 그렇게 많은 편수의 영화 작품을 하지 않았지만, 연극 쪽에서 조금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젊었을 적에 섹스피어라는 칭호를 별명을 붙을 정도로 연극계에서는 상당한 재능러라고 할 수 있고, 그 재능을 바탕으로 영화를 찍게 된 것 같다. 아무튼 감독은 마틴 맥도나고, 주연 배우로는 이제 파우릭 설리반이라는 역의 콜린 페럴이라는 배우가 맡았고, 약간 진 캐리 좀 닮은 것 같아서 보면서 진 캐리인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콜린 페럴이라는 배우가 예전에 그 되게 오래된 한 20년 전인가 폼부스라는 영화, 저예산 영화에서 주연으로 나왔던 배우라고 한다. 그 폼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선했던, 어,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전화로만, 말 그대로 영화 그대로 그 공중 전화에서 그 전화로만 이야기를 끌고 가는 대단한 어떤 힘이 있었던 영화였고, 그 저예산이었지만 많은 관객을 동원해서 꽤 수익률도 좋았던 영화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이 폰부스 같은 영화, 우리나라에 그 하정우가 출연했던, 제목 기억 안 나는데 하정우가 그 아나운서로 출연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서 그 폰부스 좀 따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 영화가 진짜 정말 좀 충격적이어서 재밌었던 폰부스 영화였고, 그리고 이제 그 파울린 설리반의 친구 콜름 도어티라는 역에 브래던 글리스라는 배우가 이제 역을 맡았다. 어, 이 파울이라는 이 인물과 이 콜름이라는 인물 사이에서 어떤 갈등을 빚어내는 이야기인데, 영화는 결론부터 말하면 굉장히 재밌었고, 이야기의 서사가 어, 그 일반적인 서사라기보다는 확실히 그 구조 짜임새가, 음, 뭐랄까, 이야기 자체는 이제 그렇게 막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유, 메타포가 음, 재밌게 잘 설정이 되어 있어서 재밌었고, 그리고 역시 영화는 조금 뭔가 충격 요법이 필요한데, 이 손가락을 자르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시선을 끌기에는 확실히 어, 좋은 효과적인 장치였다고 생각한다. 음, 영화는 이제 그 제목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 이니셰린이라는 말은 그 아일랜드의 어떤 섬인데, 실제 섬은 아니고 그냥 그 비슷한 섬의 이름을 그 비슷하게 그냥 조금 변형해서 만든 이름이고, 그 벤시라는 뜻은 그 아일랜드에 나오는 민화인데, 그 구슬픈 울음소리로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여자 유령을 말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고, 그 아일랜드 배경 중에서도 그 예전에 그 세계 2차 대전쯤, 어, 종전 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쯤 해가지고 아일랜드 내전을 다룬 영화이고, 배경이 그렇고, 아일랜드 내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모르고 나도 잘 몰랐는데, 내전은 한 1년 정도 치른 것 같고, 대략적인 이제 그 아일랜드 내전을 좀 설명하자면, 이제 영국이
영국이라고 해야 되나?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이제 합병하려는 과정에서 음, 이제 합병을 하자. 그러니까 반쪽은 합병, 그러니까 반쪽은 독립이라는 이제 그 상황에서 한쪽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독립을 하려면 완전히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이제 반쪽을 주고 반쪽은 독립하는 쪽으로 이제 찬성하자. 이제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두 집단 간의 어떤 싸움을 에, 아일랜드 내전이라고 부른다. 음.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아일랜드 내전이 어떤 배경이 되고 있고 저 이제 바다 너머에서 이제 총소리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간간히 들리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내전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영화에서 이제 주요 배우인 이제 그 파우리카 콜룸의 이제 이야기인데 영화는 진짜 정말 난데없이 이게 떻게 보면 좀 연극적인 이렇게 요소일 수도 있는데 영화가 좀 난데없이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건 역시 좀 관객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좀 요소이기도 한데 그 콜룸이라는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파우리한테 이제 절교를 선언하는데 이유가 좀 뜬금없다. 이유가 너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나는 이제부터 음악을 할 거야. 음악을 해서 음, 하려는데 너가 너무 방해가 돼. 뭐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좀 쓰잘데없는 이유로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절교 선언을 하고 그 난데없이 절교 선언을 받은 그 파우리기라는 인물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사과도 해보고 뭐 이런 좀 달래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이 콜룸이라는 그 인물은 너가 자꾸 어, 나한테 말을 걸면 내가 손가락 하나씩 자를 거야 라는 그 엄포를 내놓으면서 이제 벌어진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우릭이라는 인물이 자꾸 이제 찾아가서 이제 말을 걸고 하니까 실제로 이 콜룸이라는 애가 이 인물이 손가락 하나씩 잘라갖고 그 파우릭 집 문에다가 던져버리고 가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내 손가락 이제 내 손가락을 모두 자르게 되는데 아, 이 잘린 손가락을 먹고 그 반려 당나귀가 이제 죽게 되는 그냥 가장 그러니까 이 파우릭의 그 당나귀가 죽게 되는 사건이 또 벌어지면서 둘의 사이는 이제 정말 앙숙이 되는 그런 관계로 변하는 그 영화가 된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와중에도 죽게 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동네 바보라고 불리우는 캐릭터가 이제 죽게 된다. 영화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을 내리고 어, 영화가 뭔가 좀 뭐랄까 좀 확실히 좀 매력이 있고 이야기의 어떤 매력 이야기 속으로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는 거는 좀 부정할 수 없고 영화 재밌다 뭐 그냥 봐도 재밌고 뭔가 좀 의미를 찾지 않아도 이야기만으로도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고 좀 그 이야기의 어떤 조금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아까 말했듯이 아일랜드 내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좀 메타포로서 좀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굉장히 친했던 두 관계가 있는데 이 두 친구는 남들이 보기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은 관계라고 칭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진 이제 친구인데 한쪽은 그 파우릭이라는 인물은 일단 젊고 그리고 뭔가 뭐 낙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성격이 좀 낙천적이고 직업도 농부에 가까운 직업이고 반대로 이제 그 콜룸이라는 인물은 늙었고 그리고 예술가에다가 그리고 우울하고 우울증이 있고 조금 좌절감이 있고 평소에 이런 캐릭터인데 이 반대되는 성향의 캐릭터가 평소에는 굉장히 친했는데 친했던 이 캐릭터가 점점 이제 그 앙숙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
마치 그 아일랜드 내전의 두 정당파, 그러니까 영화에서 각자의 신념을 갖고 있는, 세상은 그냥 뭐 수다 떨면서 재밌게 이렇게 다정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파울이라는 그 어떤 인물과, 아니야 나는 좀 후세에 뭔가 좀 남기고 싶어, 뭔가 그 모차르트처럼 이제 나는 뭔가 좀 남기고 싶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좀 우울해져야 돼 라는 어떤 신념을 가진, 너의 수단은 그냥 의미 없는 것뿐이야 라는 어떤 애수가적 그 신념을 가진 두 어떤 인물이 이제 맞붙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관계로 치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일랜드에서 벌어지는 그 두 신념을 가진 정당들이 싸우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그 와중에 생기는 죽음들, 영화 속에서는 두 가지 죽음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콜럼이 키우던 당나귀, 어, 짐승, 짐승인데 굉장히 착한 짐승, 초식 동물과 어, 그 동네 바보, 동네 바보가 죽게 되는 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죽음은 대중의 어떤 죽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보통 이제 그 어떤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대중을 개돼지라고 부르는 영화도 있고, 그리고 바보라고 생각하는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음, 것처럼 대중을 아마 지칭하지 않을까 이 죽음은. 그러니까 이 그 뭐랄까 갠살이 그 두 어떤 신념을 가진 그 인물 사이에서 괜히 엄하게 죽은 이제 부분들이 어떤 그 대중 아일랜드의 어떤 그 전혀 상관없는, 이 싸움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을 좀 지칭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음. 영화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벤시라는 어떤 민담을 갖고 온 것처럼 그 첫 장면에서부터 이제 그 위에서 하늘에서 이제 슥 내려와서 마치 그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오듯이 이렇게 카메라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시선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마치 이런 느낌이 그 뭐 신화적인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 민담 같은 어떤 그 설화 뭐 이런, 그러니까 입으로 이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 같은 그런 뭐 옛날 옛적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느낌의 구담 구 구 구술 뭐 이야기라고 하나 뭐 이런 거를, 하여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뭐 그런 어떤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게. 그리고 공간 역시 그 섬이라는 한 공간에서만 벌어지고 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공간의 이동이 크게 그 막 바뀌지도 않고 뭐 어떤 변화도 없고, 뭐 이런 것이 마치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뭐 재미난 연출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영화는 굉장히 재밌었고, 이 마틴 맥도나라는 감독이 70년생인데, 70년생이면은 뭐 이제 50대인데 앞으로도 더 뭐 작품을 만들 것인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 전작인 어떤 그 쓰리 빌보드나 이제 세븐 사이코패스 같은 영화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상 끝.